KKMD 818화 미국제정세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번역. 미국도 달성 못한 업적, 적시에 예산에 맞게 첨단 전투기 개발한 한국. KF-21은 훌륭한 전투기다. 워싱턴 타임즈, 아메리칸 스펙테이터, 아시아 타임즈 등 주요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국가안보, 우주정책, 기술경쟁, 중국 및 이란의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면서 이름을 알린 미국의 지정학 분석가 브랜든 J. 와이컬트가 지난 2025년 4월 11일 보수 성향의 미국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South Korea's KF-21 보람의 fighter is on track for a 2026 launch.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계획대로 2026년 실전 배치 예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보다 이틀 앞선 4월 9일 방위사업청은 KF-21 보람회가 야간 공중급유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두운 밤에 실시되는 야간 공중급유는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긴밀한 의사소통과 정밀한 조종이 요구됩니다. 브랜든 J. 와이컬트는 해외 항공 전문지 플라이트 글로벌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번 야간 공중급유 성공은 대단한 업적인 동시에 KF-21 CJ-5호기가 최초 공중급유에 성공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브랜든 J. 와이컬트는 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능력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으며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수한 성능을 지닌 4.5세대 전투기 KF-21을 애초 계획대로 적시에 예산에 맞춰 개발해낸 것은 미국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업적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올바른 한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2025년 4월 11일 미국 국제정세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본 후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지난달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국내에서 생산한 KF-21 보람의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당시 KF-21은 동체 결합 공정을 완료했는데 이는 KF-21 보람의 프로그램이 내년 말 대한민국 공군에 실전 배치될 양산 1호기에 대한 생산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생산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만약 제반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은 2032년까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최소 120대 도입하게 된다. 더욱이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인도네시아처럼 첨단 전투기를 새로 도입하려는 다른 나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는 지난 4월 11일 브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후 터키의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인 칸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터키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립 서비스인지 진지한 제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은 아니겠죠. 개인적으로는 FA-50을 도입하여 운용하게 될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혹은 중동 지역의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F-21 보람회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KF-21 보람회 시제기가 최근 야간 공중급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KF-21 전투기는 에어버스 A330 다목적 공중급유기의 급유붐과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다. 항공 전문지 플라이트 글로벌은 이번 야간 공중급유 성공 업적은 KF-21 CJ-5호기가
최초 공중구비에 성공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보도했다. KF-21 보라매 도대체 어떤 전투기인가?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묘사되는 KF-21 보라매는 스텔스 기능 같은 5세대 전투기의 여러 강력한 기능이 통합된 전투기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4세대 전투기 모델에 속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KF-21 보라매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2개로 구동되며 항속거리는 약 2,800km이고 최대 약 8,000kg의 무장 탑재량을 자랑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KF-21 보라매 프로그램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산 GE 엔진을 한국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 무장 측면에서 KF-21 보라매는 공대공 및 공대지 무기를 탑재할 예정이며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한 A4 레이더는 목표물 탐지 능력 및 상황 인식 능력을 향상시킨다. KF-21 보라매는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무인 드론 및 위성 네트워크와 통합되어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군사 자립을 통한 진정한 자주국방을 꿈꾸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이번 신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미국에서 들여오던 전투기를 순수 한국형 전투기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주국방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 이러한 자주국방 능력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목표다.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사 미국의 안보 보장에 기댈 수 있다 손치더라도 한반도 남쪽에 고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그들에 맞서 항시 전투태세를 취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대한민국은 유사시 전력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KF-21 보라매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인 것이다. 수많은 미국의 무기개발 프로그램과는 달리 KF-21은 지금까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예산에 맞춰 모든 통과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초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인들이 개발한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성능은 상당히 우수할 것으로 분석되며 그 결과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나라들이 여럿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먼저 개발된 F-50을 놔두고 KF-21 보라매를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라고 언급하는 이유를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짚어보자면 F-50은 최초로 국내 생산된 전투기는 맞지만 설계에서 조립까지 미국 록히드 마틴의 입김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전투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상당수를 록히드 마틴이 보유하고 있죠. 반면 KF-21 보라매는 F-50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계에서 조립까지 모두 국내 기술진이 진행시킨 전투기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국산 전투기라는 타이틀은 KF-21 보라매가 가져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북한의 호전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는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군사적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거의 10년 만에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KF-21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탄생한 결과물이다. KF-21 보라매는 훌륭한 전투기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자국군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방위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다.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인상적인 업적이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2032년까지 KF-21 보라매
120대 양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현대 국가들 중 극소수만이 달성할 수 있었던 업적, 즉 첨단 무기 플랫폼을 적시에 예산에 맞춰 개발해내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런 놀라운 업적을 달성해낸 경험이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성과는 매우 인상적이며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가져야만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성공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을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 국제정세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2025년 4월 11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KF-21 보라매 시제기가 최근 야간 공중급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스텔스 기능 같은 5세대 전투기의 여러 강력한 기능이 통합되어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4세대 전투기에 속한다는 사실 때문에 KF-21 보라매는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묘사되고 있다. 수많은 미국의 무기개발 프로그램과는 달리 KF-21은 지금까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예산에 맞춰 모든 통과 기준을 충족시켰다. 대한민국은 현대 국가들 중 극소수만이 달성할 수 있었던 업적, 즉 첨단 무기 플랫폼을 적시에 예산에 맞춰 개발해내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런 놀라운 업적을 달성해낸 경험이 없다.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인상적인 업적이다. 대한민국의 성과는 매우 인상적이며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가져야만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KF-21 보라매의 성능은 상당히 우수할 것으로 분석되며 그 결과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나라들이 여럿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 어느 때보다 자주국방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KF-21 보라매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인 것이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왜 한반도라는 머나먼 땅에서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역설하며 주한 미군 철수 카드로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이 태평양에서 중국에게 제해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손을 내미는 트럼프 대통령. 양치기 소년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발언에 신뢰를 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에게 대한민국은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동시에 절대 놓칠 수 없는 동맹이라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을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제해권 확보가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는 미국 조선업계의 능력으로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움이 없다면 말입니다. 지난 4월 9일 미국이 보는 세계 조선과 해양력 그리고 우리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킴스 모닝 포럼에서 현재 조선 능력을 수치로 따지자면 중국이 90%, 한국이 9%, 일본이 1%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인데 한미일이 협력해도 중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연사로 나선 신종계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 질문에 대해 그래서 한미일에 더해 중국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인도나 말레이시아 같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까지 포섭하는 조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인도와 말레이시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겼지만 이제는 중국을 견제해야 할 국가 안보상의 필요 때문에 자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많으면 수천 척에 달할 수 있다고 신종계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만약 인도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지만 전시에 가장 많은 숫자를 필요로 하는 벌크 캐리어 같은 선박을
자체적으로 건조할 수 있게 되면 중국이 독점해왔던 조선 시장에서 수천 척의 수주 물량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 중국의 수주 독점이 깨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신종계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조선 분야 초격차 기술을 지닌 대한민국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다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있다고 신종계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해권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는 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고 싶어도 철수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신종계 교수는 조선 분야의 인재와 자금을 그야말로 물 붓듯이 쏟아붓고 있는 곳이 현재 중국이라며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조선 분야 인재 발굴 및 육성에 대한 투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개탄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칭찬하는 KF-21 보라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공군과 항공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해군과 조선 분야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